제가 제목은 이제 ABN으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경력을 사용할까를 제목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은 이제 경력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뤄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력을 얘기할 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력을 증명할 때마다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경력이 인정될까요? 제가 캐주얼로 일을 했는데 경력이 인정될까요? 저는 학업 중에 일을 했는데 경력이 인정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답을 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세미나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력은 과연 어떻게 인정받는가? 첫 번째, 경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 첫 번째, 여러분이 신청하는 비자가 점수제 비자일 경우와 고용주 스폰 비자와 기술심사에서 여러분이 경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다 같아야 되죠. 왜? 경력이니까. 그것도 이민성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니까 다 같아야 되지만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같지 않을까? 요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점수의 비자 같은 경우 여러분 189, 190, 496 독립기술이민과 주정부 스폰이 되겠죠. 이게 조금 있으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점수제 비자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요구 조건은 점수제 비자 경력 요구 조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가 약간 여기 애매한 케이스인데 482, 491, 494, 186 있어요. 대상이 494와 186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482의 경력 요구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앞으로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심사 요구 조건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수제 비자의 경력 요구 조건.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가? 네, 첫 번째 오버시 포함되죠. 왜냐면 경력 우리가 점수제를 신청할 때 EOI 할 때 해외 경력이 카운팅이 돼요. 예, 3년 이상부터 카운팅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년 뭐 3년 이하면은 거의 의미는 없죠. 예, 3년 이상 3, 5 이렇게 갈 때 의미가 생깁니다. 호주 경력은 1, 3, 5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경력이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력, employed라의 뜻은 무엇인가? 이 법안에서는 첫 번째는 paid. 점수제 비자는 무조건 paid입니다. paid. 돈을 받고 일을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저는요 근데 트레이니로 해가지고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일을 하긴 했는데 돈은 못 받았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일은 하겠죠. 받았으니까 트레이닝 하면서. 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의미란 것은 돈을 받고 일한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박사과정은 일도 카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박사과정이 카운팅이다. 근데 만약에 박사과정이 원래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장학금 스칼라십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자, 이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박사 과정인데 내가 교수님 프로젝트나 TA나 RA를 따로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포함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사 과정이 월급에 통장에 찍힐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대학교에서 계산을 할 때 이 사람의 장학금 플러스 번 돈 해서 같이 넣어줘서 이게 정확하게 안 나눠져요. 이 경우는 여러분이 HR팀에 연락해가지고 다시 레터를 받으셔야 돼요. 그 부분만 카운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그냥 뭐 이렇게 만약에 어카운팅을 하시거나 뭐 IT를 하시거나 또는 뭐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프로페셔널 이어를 하신다 쳐요. 자, 그러면 프로페셔널 이어도 그 1년 하니까 그럼 이것도 점수 되고, 그러면 나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안 됩니다. 중복으로 안 돼요. 중복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페셔널 이어를 A 회사에서 하고 여러분이 또 파트타임으로 또 B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럼 또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같은 스킬 레벨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그럼 같은 스킬 레벨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고용주부터 모릅니다. 이 고용주가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카운팅으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 실제 하는 일은 북키핑이야.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문제는. 그 다음에 close related occupation. 그러니까 가장 같은 스킬 레벨의 close related occupation을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년 안에 것만 카운팅이 됩니다. 두 번째, 고용주 스폰비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파리와 있고 다이렉트 엔트리 186, 49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사파리를 받고 여러분이 TRT-ENS가 있어요. TRT-186. 왜냐면 TRT-186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뀐 법령으로는 지금 현재 3년 안에 2년을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파리를 받고 뭐 2년을 일을 한 거는 증명하기 쉽죠. 그냥 계속 페이스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파리 처음에 들어갈 때와 다이렉트 엔트리 186과 491의 경영 조고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저한테 경력을 할 때, 고용주스폰의 경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사파리를 가는 거죠. 186 관련인지 491 관련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파리 같은 경우는 5년 안입니다. 이 5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5년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이민성에서 5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이란 말을 그냥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최근. 그죠? 왜냐면은 최근에 경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 경력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파리의 목적이 뭐냐면 최대한 이 사람의 숙련공이 호주 노동시장에 최대한 빨리 투입을 하기 위한 그 사람의 스킬 레벨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의 학력도 있지만 경력이 최근 것이 있어야지 바로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같은 스킬 레벨의 관련 필드 안에서 2년 풀타임이 필요합니다. 풀타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귤레이션 안에 해석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고려되어 수 있습니다. 언제 되냐면 만약에 경력이나 스킬이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게 현재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여러분이 현재 호주에서 만약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저의 경력은 33 이후입니까? 34 이후입니까? 디플로마 이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비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그럼 답이 어려워요. 사파리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했던, 학생 비자죠. 수업 중에 했던 실습 경력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업을, 그러면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파트타임을 쭉 2년 동안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또 그 파트타임으로 또 경력 쌓으면 이 사람은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경력을 클레임 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업 외에, 그러니까 그 코스가 만약에 내 쿠커리 코스를 하는데 쿠커리 코스 안에 뭐 실습이 400시간 들어가 있어. 그 400시간 외에 또 내가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알겠죠?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경우는 그 same 스킬 레벨에다가 그 일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턴십이 돈을 받고 했다, 돈을 받고 했지 않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사파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경력을 요구할 때 필수적으로 페이드란 말을 안 써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점수 대비자는 페이드 말했죠. 근데 이 사파리에서는 내가 페이드 말이 애매하죠.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턴십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다이렉트 엔트리 186, 이 영주권이에요. 494 외곽지역 고용주 수권입니다. 이 경력 요구 조건은 3년인데 여기 안에 기술 심사가 의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민상에 보는 경력의 요구 조건하고 기술 심사의 요구 조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럼 이민상에서 먼저 보는 경력 요구 조건은 뭐냐면 3년인데
여러분의 경력 요거 좀 뭐 직업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호주에서는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지역군 이름을.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잡고 코드 번호를 보셔야 돼요. 6자리. 아시겠죠? 근데 6자리 중에서 만약에 앞에 4자리가 같으면은 이민성은 같은 일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러면 6자리인데 앞에 4자리인 것 같고 뒤에 2자리가 다른데도 같이 보는데 근데 직업군 이름은 너무 달라. 어. 그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군이 더 내가 186이나 491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술 심사도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이 직업군이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군은 이 이후의 경력만 포함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부하는 기간 동안 경력이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간호사야. 간호사인데 내가 학업 중에 일을 했어. 그러면 나는 포함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간호사가 등록이나 라이센싱 자체가 학위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대학교 3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한 건 뭐가 됩니까? 예, 그거는 뭐 간호보조라고 해가지고 너싱 어시스턴트라고 되죠. 예, 그거로 하지. 그거 직업군을 가면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업 중에 경력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군이 이 등록이나 라이센스가 면허가 필요한 직업군인지 아닌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필수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186, 491에서는 페이드. 아시겠죠? 페이드입니다. 페이드. 여기도 페이드예요. 페이드. 그 다음에 풀타임. 풀타임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0번. 풀타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요. 전 캐주얼로 일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캐주얼이라고 얘기할 때 좀 계약사의 캐주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민성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이민성에서는 보는 거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 사람이 20시간 이상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38시간 이상 일을 했느냐라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캐주얼이라 해도 페이슬립에 38시간 이상 했으면 풀타임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페이드를 중점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관련 있는 스킬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이민성 규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기술심사 규정은 또 다릅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기술심사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기술심사가 여러분들의 직업군마다 너무 달라집니다. 기술심사 하는 그 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요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 레벨인 경우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레벨은 반드시 에듀케이션이 필수입니다. 필수. 예, 간호사 필수죠. 간호사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해 주는 학과는 뭐냐면 공부 끝나자마자 기술심사가 되는 과가 좋아요. 아셨어요? 엔지니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간호사도 가능하죠. 네. 근데 만약에 경력이 딸려오는 케이스 있어요. 필수적으로. 많은 직업군이 그렇습니다. 학위 플러스 학위 이후에 1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관련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주권 빨리 가려고 하신다면은 만약에 내 직업군이 반드시 경력이 필요한지 기술심사에 안 한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술심사에 따라서 여기다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영어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기술심사 때 직업군마다 다릅니다. 요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드 레벨.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직업을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학위가 없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위가 뭐 33 이후입니까? 34 이후입니까? 디플로마 이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학위가 전혀 없으면 난 경력이 하나도 인정 못 받는가?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그냥 직업군의 기술심사 기관에서는 뭐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학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5년 경력이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학위가 만들거나 학위를 공부를 하고 3년 경력을 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직업군마다 달라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뭐 기술 심사가 뭐 TRA에서 하냐, 베타시스에서 하느냐, 뭐 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호주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뭐 JRP로 해가지고 뭐 그냥 하셔도 되긴 하죠. 예, 예, 이건 지금 바로 영주 그 기준이 바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위가 없는 경우 5년 경력 있고 학위가 있는데 3년 경력 있는 경우 예,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까 제가 제목에서 AFP, 그러니까 ABN이죠. 셀프 인플로이드다.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예, 3년 풀타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3년 풀타임 증명하는데, 그럼 셀프 인플로이드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써주지? 어떻게 증명하지? 인보이스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ABN이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비자에 상관없이 거의 풀타임을 일해도 아무도 뭐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또 그거예요. 왜? 증명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오피셜 레퍼런스 레터를 써줘야 되는데 누가 써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써준다? 애매하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등록, 그 다음에 스케줄 등록, 이게 뭐냐면 진술서예요. 그 다음에 서플리먼트 보조 자료는 뭐냐면 이게 자기하고 공급자,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테스트모니, 뭐냐면 진술서죠. 고객의 진술서 또는 뭐 에비던스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또 페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에게 인보이스 보내줬으면 여러분이 인보이스와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과 클라이언트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좀 일이 많다라고 하시면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TRA에서 나오는 경력 요구 조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TRA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호주 안이 아닌 경우와 호주 아닌 경우가 달라요. 아시겠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호주 안의 경우는 바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구도 하기도 하고 뭐 ABN 또 뭐 요구하기도 하고, 뭐 만약 우리나라에서 뭐 비즈니스 등록 증이나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나 그 다음에 뭐 예, 인보이스나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합니다. 요거를 다 증명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 비자 때 풀타임을 일했다, ABN으로. 그럼 나는 그 경력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민됐죠. 자, 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내 비자 컨디션은, 비자는 학생 비자야. 근데 학생 비자 코로나 때는 잠시적으로 풀타임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 비자는 파트타임밖에 못한다.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근데 여러분 접근을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설명했죠. 자, 여기서 이민성 관점하고 기술심사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술심사를 서류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무슨 비자로 일을 했는지를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술심사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풀타임 증명을 하셔서도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성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비자가 허용하는 시간보다 더 클레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 비자 때 3년 일해가지고 풀타임 3년을 다 증명해버려가지고 그 다음 비자 넘어갈 때 이민성이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던 비자와 이 사람이 일을 했던 양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비자 컨디션을 어기게 되는 게 돼요. 그럼 비자 컨디션을 어기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 주의하셔야 된다. 기술심사 기간에 내가 풀타임 경력을 막 해가지고 기술심사 받았다 해서 아싸 해가 좋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이 다이렉트 엔트리 ENS나 사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력 3년을 증명할 때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 때와 그다음에 이 기간이 뭐 졸업생 비자 때와 이게 다 나눠서 계산을 해서 자료를 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86, 491로 갈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왜냐면 여러분이 점수제 이거는 20시간 이상만 하면 되니까 별로 크게 고민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엔트리 186이나 494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왜? 이민성 규정에 허용하는 일을 보다 더 많이 클레임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기술심사 요구 조건도 같이 통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력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저는 설명